좋겠죠. 아 이거는 너무 그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네, 좋은 도움이 것 많이 같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요즘 트렌드는 안녕하십니까, 전기마스터 신재호입니다. 이번에 시간에는 조명 배치 및 조명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마스터이신 박성훈 차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잼 박성우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소비자분들께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조명의 배치라든지 그리고 조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도라는 게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우리 집은 조금 밝았으면 좋겠어. 우리 집은 조금 더 어둡고 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 다 개인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명 조도 기준 관련해서는 KS에서 나오는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에서는 KS 조도 규정에서는 300에서 600룩스 사이로 규정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인 사무실 400룩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무실 좀 밝아, 되게 밝은 작업장이야, 이런 곳은 6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집은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호텔 객실로 기준을 잡으면 100에서 400룩스거든요. 네. 굉장히 폭이 크잖아요. 100에서 그렇죠. 400. 이것도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집을 꾸밀 때 내가 어떤 공간을 조도를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할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도를 낼 수 있도록 먼저 조명 배치를 먼저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그렇죠. 배치가 끝난 다음에 조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은 네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배치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로 우리가 가정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실, 그리고 안방, 그리고 공부방, 화장실, 다용도실, 여러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의 용도,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가구들을 배치를 할 것인지, 어떤 분위기 연출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일반 사용자분들이 우리 집에 조명 배치를 생각을 하실 때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조명 배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조명 배치를 하기 전에 저는 가구 배치를 먼저 선정을 하고 위치를 잡은 후에 조명 배치를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파란불 한번 켜고 네네. 계속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구들도 붙박이장이 있을 수도 있고 상하부가 튀어나오는 장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피가 있고 자리를 차지하는 큰 가구들, 네. 냉장고라든지 네. 이런 것을 먼저 배치가 다 되고 나면, 그러고서 이제 등기구를 배치를 하면 됩니다. 요즘 트렌드는 간접 조명을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그렇죠. 네. 요새는 우리 집이 너무 밝고 한 것보다는 마치 호텔처럼, 무드 있게. 그렇죠, 무드 있게 색온도도 한 4000K 주백색에서 3000K 정구색 정도, 네. 좀 은은하게 나오는 노란 불빛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조도도 너무 밝지 않은 네, 감성 있는, 무드 있는 간접 조명 연출을 많이들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거실을 예를 들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요새는 그 우물 천장들이 다 천장에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 20평이다 하면 예전에는 가운데에 거실등 하나 딱 들어갔습니다. 2등짜리, 네네네. 50W짜리 2개 해서 한 100W. 30평 때는 3칸짜리 해서 150W가 들어갔어요. 네. 일반적으로 제일 소비자분들이 익숙하신 조도일 거고. 지금 현재도 통상 브랜드 아파트들이 그렇게 시공을 해서 네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분양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분양을 받으시고 다시 또 그거를 인테리어 또는 인테리어 조명하시는 분들을 다시 의뢰를 해서 네, 간접 조명을 다시 재시공한다거나 네. 다운라이트를 시공하는 지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시공자에게 맡기시든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든지, 조도적인 부분 그리고 배치에서는 기존의 거실 기준입니다. 20평 거실은 100W, 30평 거실은 150W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제일 편하실 거고요. 물론 조도는 등을 설치를 하고 조도계로 측정을 해보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20평은 100W, 30평 거실은 150W 기준으로 등기구 배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물 천장에
T5나 간접 등을 시공을 먼저 하시고 그 여백에 벽면 쪽에 다운라이트 3인치 내지는 뭐 2인치, 네. 5에서 7W, 10W 정도 되거든요. 그런 등들을 분위기를 내고 싶은 쪽에다가 배치를 하시는 게 제일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조명에 배치 등을 할 때는 등을 몇 개씩 하는 게 좋을까요? 한 공간 속에. 공간에 다운라이트는 연속해서 2개 내지는 3개가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운라이트 설치 간격은요? 그 세 개를 할 때 서로 떨어지는 간격. 등기구 간격 그런 것을 제일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제품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자 보시면 하나는 일반 확산 타입이고 여기 투명하게 은색 반사판이 있는 타입은 COB 타입이라고 해요. 그 대표님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벽면에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좀 많이 큰 조명처럼 봤죠. 많이 봤죠. 많이 보셨죠? 네, 포인트 조명으로 많이 했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벽면에 이렇게 산 모양의 조명 그림자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새는 유행을 많이 해요. 하지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요 COB 타입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보시면은 요 안에 네. COB 칩이 딱 하나가 들어가 있죠. 예. 이거 밑에서 보면은 눈이 멀 정도로 눈이 부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빨간불 예. 한번 잠시 뭐 파란불 잠깐 끄고 빨간불 한번 켜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다는 의미의 빨간불은 아니지만 주의를 주의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는 우리가 노란불도 하나 준비를 하나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거실에다가 COB하고 확산을 저는 혼용해서 네. 배치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아트월이나 TV 위쪽, 우리가 많이 보는 쪽, 그리고 사람이 많이 바로 밑에 다니지 않는 쪽이잖아요. 그런 쪽에는 COB 타입으로 해서 잠시만요. 그럼 주의할 점. 그러면은 저희 파란불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트월이나 거시월 쪽. 네. 그때는 딱 좋다. 보시면 예. COB 타입은 이렇게 등기구가 회전도 돼요. 그래서 방향까지 돌려서 어느 정도 벽 쪽으로 쏘면 좀 무드 있고 호텔 객실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그러면 저 벽면에서 쟤는 얼마나 떨어뜨리는 게 좋을까요? 벽면에서 제일 산이 이쁘게 맺히는 거리는 20에서 25cm입니다. 등기구의 간격도 20에서 25cm예요. 등기구의 와트수나 사이즈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18에서 25cm. 그래서 기억하기 어려우시니까 벽에서의 간격이나 등기구의 간격 네. 20에서 25cm로 기억하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복도, 그리고 요 COB를 추천드리는 공간은 복도 쪽. 나머지 공간에서는 요 확산 타입.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확산판이 있는 확산 타입입니다. 눈부심이 덜 하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확산 타입을 설치를 하는 것을 자, 나머지 추천을 공간이라 그러면은 지금 뭐 거실이라든지 네.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복도 부위라든지 예. 그런 부위를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다 확산 타입을 기본으로 두시고, 예를 들어 뭐 제가 TV나 아트월이나 복도 쪽에 COB를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우리 집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장식장이 있다든지 뭐 상장을 벽에다가 배치를 해놨다든지 뭐 미술품이 있다, 그림이 있다, 네. 그런 데에는 COB 타입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거나 뭐 소파 위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확산 타입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등기구의 빛은 항상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가운데가 비어서 어둡지 않나 걱정하시는 저도 사실 분들 그거 지금 많을 텐데, 걱정을 했어요. 예, 차라리 요새는 가운데 실링팬을 하나 달고 네. 등기구는 테두리 쪽으로 밀려나는 게 무드적인 면이나 조도 측면에서 더 네. 유리한 공간 배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실링팬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예쁘고 좀 자그마한 포인트 조명. 샹들리에라든지 조도는 많이 없어도 이제 장식용으로 그런 등기구를 달아도 좋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거실 조명을 할 때 원래 저희가 나와 있는 스위치 배선 분리가 있는데 그 스위치 배선을 몇 개로 나누는, 스위치 부스를 몇 개로 나누는 걸까요? 사실 스위치 배선은 많을수록 좋기는 해요. 다 따로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세밀하게 조정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보통 한 3개에서 4개 뭐 이 정도로 나누시는데, 스위치는 세밀하게 나눌수록 좀 더 쾌적한 공간 분리와 조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색상에 대한 조명의 색상 선정과, 그리고 저희가 시간대에 다르게 또 조명을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명은 색온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시중에 나 있는 조명들은 주광색 5700K, 네. 그리고 백열전구처럼 노란색인 전구색 3000K이고요. 그 중간에 4000K, 주백색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에서는 저는 4000K 주백색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항상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 조명도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명 색상도. 네, 가구의 색상이라든지 뭐 소파의 색상 이런 것도 다 개인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서 원하는 가구에 네. 맞춰서 색상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크겠지만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종합병원에서 주백색 4000K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실에서만큼은 그래도 항상 편하게 우리가 네.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00K 색온도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실에 대해서는 얘기는 이렇게 또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또 아이들 공부방이잖아요. 네. 아이방들의 네. 조명을 선택할 때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이들 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방에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책상이 있다면 더군다나 책상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간접 조명을 최대한 없애고 가운데에 우리가 사각이나 원형의 방등 원래 많이 쓰던 그런 네. 방등을 하나를 메인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테두리 쪽에 다운라이트 2개에서 4개 정도 아이가 또 누워서 자거나 쉴 때는 그곳을 간접으로 쓸 수 있게끔 간접 조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등들을 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색온도는 주광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주광색은 5700K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6500K로 나오는 주광색 제품은 네. 청색감 블루라이트가 포함되어 잠시만요. 있어서 빨간 불 꼭 들어가 있네요. 예. 네. 아이의 시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광색을 선택하실 때는 5700K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리커프리 제품을 꼭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플리커프리 제품이라도 하더라도 꼭 인증 있는 제품. 그렇죠. 플리커프리 성적이나 박스에 플리커프리라고 써 있는 거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제품들 많아요. 그런 네. 사례들도 네. 있었고 불과 네. 얼마 전에도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뭐 성적서라든지 인증서가 정확히 발부가 되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희도 아이가 있지만은 아이 진짜 시력 보호는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데 또 한번 짚어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보조 전등을 좀 달아주라고 했잖아요. 예. 가운데 메인 전등을 달아주고 네. 보조 전등까지는 저희가 주광색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뭐 4000K라든지 그 정도 색상을 색온도로 해도 될런지. 네네. 보조로 다는 다운라이트는 4000K로 해서. 쓰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메인 조명을 주광색으로 켜놓고 네. 쉴 때는 또 다운라이트 4000K 정도로 좀 은은하게 약간 노란빛 나는 색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잠시만요. 파란불로 한번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꼭 포인트를 한번 집어드릴게요. 가운데는 꼭 5700K 방등, 메인등을 하나 달아주시고 보조 등으로 옆에를 달아드릴 때는 4000K 보조 그렇죠. 전등을 2개나 4개를 하셔도 되지만 네네. 꼭 스위치 분리를 하셔서 한 공간에서 다른 색온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공간 속에 2개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그렇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쉴 때는 쉴 수 있는 무드를 연출해주고 네. 공부하고 집중할 때는 집중할 수 있는 조명을 켜주면 좋겠죠. 아, 이거는 너무 그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네, 좋은 도움이 것 많이 같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안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침대가 일단 제일 큰 가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방에 네. 침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단 무드가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쉬는 공간이잖아요. 잠을 네. 많이 자고. 그래서 색온도는 4000K 간접 조명 커튼 박스 쪽에 T5 라인형으로 돼 있는 그런 등을 간접으로 배치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거실처럼 사이드 코너 부분에 다운라이트를 네. 배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통상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등을 침실 위에 네, 벽등을 2개씩 시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벽등을 시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간접 조명을 천장에 좀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벽등도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고 방의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벽등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탠드라든지 자기 전에 네. 뭐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방에 이제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확산형보다는 이제 COB 타입 COB 타입, 네. 집중형. 네, 강하게 이제 또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많이 보면서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핀 조명을 때려줄 수 있는 COB 타입은 화장대 위에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화장실 조명은 네, 다양하지 않습니까? 요즘 T5 간접 조명도 많이 하시고 예. 다운라이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요새 뭐 그 거울 뒷면에
간접등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요. 일단 화장실은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네. 거울 뒷면에 셀프로 시공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네, 업체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울 뒷면에 등기구 조명이 있는 완제품은 써도 되겠지만 네. 셀프로 거울 뒷면에는 시공은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화장실 위쪽에는 이제 6인치, 요런 등기구보다 큰 6인치 다운라이트나 아니면 요런 3.5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로 시공을 해 주시고 방습형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증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 방수평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파란불. 네네. 그래서 방수평 누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수평 네.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세면대하고 샤워실 위쪽에 수직으로 등기구를 배치를 각각 하나씩 하시고, 중요한 것은 자변기 위에는 등기구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통상 화장실 같은 경우 등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설치를 하는데 네. 세면대 위에 하나, 네. 그 욕조 있는데 하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입구 들어가는 데라든지. 네, 2개면 됩니다, 화장실. 아, 2개면 네, 될까요? 절대 많이 설치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차장님, 그 주방에는 조명 네. 배치를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조리도 하고 칼을 쓰고 불을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명이 어두우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은 항상 밝게 등기구를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식탁 쪽 있지 않습니까? 식탁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앉거나 누워있는 공간은 확산 타입을 쓰고, 생활을 하는, 걸어서 돌아다니는 유동성이 있는 공간은 뭐 COB 타입으로 포인트를 주면 좋은데, 식탁은 사실 밝으면 좋아요. 그래서 COB를 추천을 드리고 싶으나 또 이제 눈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펜던트 타입 등들이 있습니다. 펜던트 타입. 네, 위에서 와이어로 내려서 등기구 높이가 좀 낮춰서 설치가 네. 되는 그런 펜던트 등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탁 쪽은. 근데 식탁에 요즘 그 구독자분들께서 때로는 위에 COB라든지 이런 거를 뭐 깔끔하게 펜던트를 안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면 네. 그것보다는 펜던트가 훨씬 더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펜던트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COB 타입을 쓰셔도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테리어고 개인적인 영역이라 네. 나는 조금 눈부셔도 내 식탁이 밝게 해서 음식들이 맛있어 보이고 그 공간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COB 타입 쓰셔도 괜찮습니다. 식탁에는 색상은 어떤 색상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구색, 3000K. 예, 전구색 3000K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식당이나 뭐 정육점에 가서도 가장 맛있어 보이려면 조금 조명이 불구스름 해야 되거든요. 식욕이 도는 색은 조금 더 색온도가 낮은 3000K이기 때문에 네. 3000K를 식탁 등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명 마스터이신 잼의 박성우 차장님 모시고 정말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또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로 하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또 대표님 뵙고 출연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의 영역이고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묻어나는 영역이다 보니까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으신 거, 바꾸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적극 그렇게 반영을 하셔도 되고, 다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고유율 제품이라든지 이제 인증, 파란불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항상 뭐 댓글이라든지 저희한테 뭐 오픈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뭐 질의를 하신다면은 제가 뭐 적극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채널은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면서 제대로 된 전기 공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네. 이런 방향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 너무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출연하실 때는 예.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간접등하고 다운라이트로 좀 일률적인 등기구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예쁘고 트렌디한 등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다음에는 그런 제품을 또 소개도 해드리고 네. 어디에 사용을 하면 좋을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 마스터이신 잼의 박성우 차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 유용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 하나당 감당하는 게 한 2평 정도 감당하니까 네. 맞나?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1.5평 그냥 본다고 보자고. 예. 그거는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예. 잠시만요. 이거는 잠깐만 잘로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자. 넘어가도 될 것 같아.